안녕하세요. 완전 합격 제과제빵 기능사 필기 저자 김창석입니다. 이번에는요 기생충과 식중독 250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채소를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 요충, 회충, 구충, 편충, 동양 모양 선충이 있는데 시험에 나왔던 것은 회충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회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를 통해 경구 감염, 인분을 비료로 사용하는 나라에서 감염률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통해 경구 감염된다. 회충. 다음 어패류를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요과와 흡충, 광절, 열두조충. 여기서 이제 간디스토마와 페디스토마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간디스토마 일명 간흡충이라고도 하고요. 제1중간숙주는 외우렁이, 제2중간숙주는 민물고기, 잉어라든지 참붕어, 피레미, 모래무지 등이 되겠습니다. 페디스토마 제1중간숙주는 다슬기, 제2중간숙주는 민물가재라든지 민물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육류를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 선모충, 무구조충, 유구조충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4번에 기생충의 예방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출 후 귀가하면 손을 꼭 닦는다. 2번 야채는 0.2에서 0.3% 농도의 중성세제에 세척하거나 흐르는 물에 세척하면 90% 이상의 충난이 제거된다. 3번 어패류와 육류는 생식을 삼가고 익혀서 먹도록 한다가 되겠습니다. 5번의 식중독의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이란 어떤 음식물을 먹은 사람들이 열을 동반하거나 열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구토, 식욕부진, 설사, 복통 등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이 식중독은요, 경구 감염병, 소화기계 감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내는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그다음 그 밑에 팁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분, 경구 감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의 구분, 필요한 균량, 발병할 때 필요한 균량, 그 다음에 감염, 그 다음에 잠복기, 면역,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자, 필요한 균량, 소량의 균으로도 숙주 체내에서 증식하여 발병합니다. 이에 반해서 세균성 식중독은 다량의 생균 또는 증식 과정에서 생성된 독소에 의해서 발병을 합니다. 감염, 경구 감염병은 원인 병원군에 의해 오염된 물질에 의한 2차 감염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세균성 식중독은 종말 감염이며 원인 식품에 의해서만 감염에 발생합니다. 2차 감염이 거의 없습니다. 잠복기, 경구 감염병은 일반적으로 깁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경구 감염병에 비해 좀 짧습니다. 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감염병은 면역이 성립되는 것이 많은데 이에 반해서 세균성 식중독은 면역성이 없겠습니다. 자, 팁을 보도록 하죠. 경구 감염병의 종류 보도록 하죠. 장티푸스, 유행성 간염, 콜레라, 세균성 이직, 파라티푸스, 디프테리아, 성홍열, 급성 회백수염 등이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 시 대책을 보도록 하죠. 식중독이 의심되면 환자의 상태를 메모하고 즉시 진단을 받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정 원인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의 한 종류입니다. 오염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감염자와 접촉하면 감염됩니다. 잠복기는 24시간에서 28시간 정도 되고요. 지속시간은 1일에서 2일 정도 되며
발병률은 40에서 70% 정도 발병을 합니다. 주요 증상에는 급성 장염을 일으키거나 설사, 탈수, 복통, 구토 등이 있습니다. 발생 시 대책은요, 환자가 접촉한 타월이나 구토물 등은 바로 세탁하거나 제거하여야 합니다. 완치되어도 바이러스를 방출할 수 있으므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단일 나선 구조의 RNA 바이러스입니다. 다음 252페이지 세균성 식중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일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잘 보도록 하십시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세균성 식중독, 감염형 식중독, 식중독의 원인이 직접 세균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독을 말합니다. 살모넬라 균 식중독이 있습니다. 어패류, 튀김 등 모든 식품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쥐나 곤충류에 의해서 발병될 수 있으며 급성 위장염을 일으킵니다. 62도에서 65도 정도의 그 30분간 가열하면 혹은 이제 70도 이상에서 3분만 가열해도 사멸을 합니다. 오염식품 섭취 10시간에서 24시간 경과 후 발열이 나타나며 일주일 이내에 회복이 됩니다. 다음 장염비브리오균 식중독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어패류, 해조류 등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요. 구토, 상복부의 복통, 발열, 설사 등을 일으킵니다. 소금을 좋아하는 호염성 균으로 해수에서 잘 자랍니다. 염분이 한 3% 정도 되죠.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입니다. 환자나 보균자의 분변 등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설사, 식욕부진, 구토, 복통, 두통, 치사율이 거의 없습니다. 병원성 대장균은 유당을 분해하고요. gram 음성균이며 무아포 간균입니다. 대장균 51557이 대표적이겠습니다.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이며 분변 오염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로톡신을 생성하여 대장 점막에 궤양을 유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독소형 식중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의 원인이 직접 세균이 분비하는 독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독을 말합니다. 이제 포도상 구균 식중독 되겠습니다. 화농에 있는 황색 포도상 구균에 의하여 식중독이 일어납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은 열에 약하나 이 균이 체외로 분비하는 독소는 내열성이 강해 일반 가열 조리법, 즉 100도에서 30분간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식중독을 예방하기가 어렵습니다. 독소는 엔테로톡신이며 구토, 복통, 설사 증상이 나타납니다. 크림빵, 김밥, 도시락, 찹쌀떡이 주 원인 식품이며 봄, 가을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조리사의 화농병소와 관련이 있고 잠복기는 평균 3시간. 이 평균 3시간도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리고 황색 포도상 구균도 중요하죠. 그리고 엔테로톡신 중요합니다. 자, 보툴리누스 식중독, 병조림, 통조림, 소시지, 훈제품 등의 원재료에서 발화, 증식하여 독소를 생산합니다. 위의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발병하며 신경독소인 뉴로톡신을 분비하고 신경 증상을 일으키죠. 균은 비교적 내열성이 강하여 100도에서 6시간 정도의 가열 시 겨우 살균이 됩니다. 독소 뉴로톡신은 80도에서 30분 정도 가열하면 뉴로톡신은 파괴가 되겠습니다. 증상 구토, 설사, 호흡곤란, 사망, 시력저하, 동공확대, 신경마비를 일으킵니다. 세균성 식중독 중 일반적으로 치사율이 가장 높고요. 내열성 포자를 형성을 합니다. 웰치균 식중독, 사람의 분변이나 토양에 분포하며 심한 설사, 복통의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웰치균은요, 열에 강하며 아포는 100도에서 4시간 가열해도 살아남습니다. 독소는 엔테로톡신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연성 식중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독버섯, 무스카린, 감자 보면 이제 독성분이 솔라닌, 부위는 이제 발화부위와 녹색 부위에 존재합니다. 기타 이제 식물성 자연독을 보면은 정제가 불순한 면실류, 모카시죠. 고시폴이라고 하는 자연독을 만들고요. 동미나리, 시큐톡신, 그 다음에 청매, 은행, 살구시, 아미그달린, 독보리, 테물린, 이 정도까지만 좀 암기해 주시고요. 자, 동물성 식중독 보도록 하지요. 보고 테트로도톡신, 부위는 장기와 특히 산란기 직전의 난소와 고환 등에 많습니다. 모시 쪽의 굴바지락은 베네르핀이 되겠고요. 섭쪽의 대합 싹시톡신 기억해 주십시오. 254페이지에 화학성 식중독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유해 첨가물들이죠. 유해 방부제, 유해 인공착색료, 유해 표백제, 유해 감미료, 메틸알코올 등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방부제, 붕산, 포르말데히드, 포르말린이라고 많이 하죠. 우로트로핀, 승홍, 이런 것들이 유해 방부제가 되겠습니다. 유해 인공착색료 보면 아우라민, 황색 합성색소이고요. 로다민 B, 핑크색 합성색소가 되겠습니다. 유해 표백제 보면요. 3염화질소라든지 밀가루 표백제로 이제 쓰면 안 되죠. 롱가리트, 감자, 연근, 우엉 등에 사용되는 일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죠. 자, 유해 감미료는 예전에는 이제 자주 나올 때도 있었는데 사이클라메이트, 시클라메이트, 사이클라메이트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둘심, 페릴라틴, 에틸렌글리콜, 사이클라민산나트륨, 사이클라를 이제 시클라 이렇게도 발음을 해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메틸알코올, 메탄올이라고도 하죠. 주류의 대용으로 사용하며 많은 중독 사고를 일으킵니다. 중독 시 두통이라든지 현기증, 구토, 설사 등과 시신경 염증을 유발시켜 실명의 원인이 됩니다.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중금속이 일으키는 식중독 증상. 여기서 이제 납, 그 다음에 수은, 카디움, 비소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만 좀 골라봤는데 납은요. 도료라든지 안료, 농약 등에서 오염되거나 수도관의 납관에서 수소나 납이 생성되어 발병을 합니다. 적혈구의 혈색소 감소라든지 체중 감소 및 신장장애, 칼슘 대사 이상과 호흡장애를 유발을 합니다. 수은은 이제 미나마타병, 유기수은에 오염된 해산물 섭취로 발병을 하고요. 구토, 복통, 설사, 위장장애, 전신경련 등을 일으킵니다. 카드뮴, 이따이병, 카드뮴 공장 폐수에 오염된 음료수라든지 오염된 농작물을 식용해서 발생을 합니다. 신장장애, 골연화증 등을 일으킵니다. 비소는 밀가루 등으로 오인하여 섭취해서 발병을 합니다. 구토, 위통, 경련 등을 일으키는 급성 중독과 습진성 피부 질환을 일으킵니다. 팁에 나왔던 내용들 또한 시험에 나온 내용들로 정리한 겁니다. 자, 유해 금속과 식품 용기의 관계, 주석, 통조림관 내면의 도금 재료라든지 구리, 녹그릇, 카듐, 범랑, 납, 도자기, 통조림관 내면. 그다음 AD라는 게 있는데요. 일일 섭취 허용량을 의미하며 환경오염이나 음식물 섭취로 하루 동안 먹어도 몸에 해롭지 않은 양을 나타내는 수치를 AD, 일일 섭취 허용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감염병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의 3대 요소는요. 병원체, 환경, 인간이 되겠습니다. 그 감염병의 생성 과정을 보면요. 제일 먼저 병원체, 그리고 병원소, 그리고 이제 병원소로부터의 탈출, 병원체의 전파, 새로운 숙주의 침입,
숙주의 감수성과 면역. 여기서 이제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 감수성은 이제 좋은 의미이지만 신체적 감수성은 병에 잘 걸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경구 감염병의 종류와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감염병은요, 식품, 손, 물, 곤충, 식규류 등에 의해 세균이 입을 통하여 경구 감염 되는 거죠. 그 체내로 침입하여 발병하는 소화기계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자, 종류 장티푸스부터 보도록 하죠. 장티푸스는요, 경구 감염으로 환자, 보균자와의 직접 접촉과 식품을 매개로 한 간접 접촉으로 발병을 합니다. 그 증상으로는 두통, 오한, 40도 전후의 고열, 백혈구의 감소가 일어납니다. 파라티푸스, 장티푸스와 감염원 및 감염 경로가 같습니다. 증상이 장티푸스와 유사하나 경과가 짧고 증상이 가벼우며 치사율도 낮습니다. 콜레라, 제1군 법정 감염병으로 환자의 분변, 구토물에 균이 배출되어 해수, 음료수, 식품, 특히 이제 어패류를 오염시키고 경구적으로 감염이 됩니다. 감염이 되면 쌀뜨물 같은 변을 하루에 10에서 30회 배설하고요. 구토, 갈증, 피부 건조, 체온 저하 등을 일으킵니다. 잠복기는 보통 1일에서 3일 정도이며 사망 원인은 대부분 탈수증이 되겠습니다. 항구와 공항에서의 철저한 검역이 필요하며 발견 시 항생제를 투여하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세균성 이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보균자의 변에 의해 오염된 물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식품, 파리가 가장 큰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오한, 발열, 구토, 설사, 하복통 등을 일으킵니다. 디프테리아, 환자, 보균자의 비, 인후부의 분비물에 의한 비말 감염과 오염된 식품을 통하여 경구적으로 감염이 됩니다. 편도선 이상, 발열, 심장장애, 호흡곤란 등을 일으킵니다. 디프테리아는 경구뿐만 아니라 피부로도 감염되므로 경피 감염병이라고도 합니다. 디프테리아는 경구뿐만 아니라 경피로도 감염이 된다. 다음 이제 성홍열은 넘어가고요. 급성 회백수염, 소아마비 일명 폴리오가 되겠습니다. 보도록 하죠. 요거는 이제 그 환자, 불연성 감염자의 분변 혹은 인후 분비물에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배출되고 오염된 식품을 통해 경구 감염, 비말 감염이 됩니다. 구토, 두통, 위장 증세, 뇌증상, 근육통, 사지마비를 일으키고요. 처음에는 감기 증상으로 시작하여 열이 낼 때까지 열이 내릴 때 이제 사지마비가 시작이 됩니다. 감염되기 쉬운 연령은 1세에서 2세, 잠복기는 한 7일에서 12일 정도 되겠고요. 소아의 척수 신경계를 손상하여 영구적인 마비를 일으킵니다. 병원체가 바이러스이며 가장 적절한 예방법은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유행성 간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행성 간염, 감염원인 환자의 분변을 통해 경구 감염, 손에 의한 식품의 오염, 물의 오염 등으로 감염이 됩니다. 자, 증상은 이제 발열, 두통, 그리고 복통, 식욕부진, 황달 등을 일으킵니다. 잠복기가 20일에서 25일, 또 이제 경구 감염 증세 중 가장 깁니다. 요거 기억을 해야 되겠죠? 유행성 간염. 그 다음에 감염성 설사증. 감염원은 환자의 분변이며 식품이나 음료수를 거쳐 경구 감염되고 바이러스는 환자의 분변에만 배설되고 바이러스가 함유된 수양변은 미량으로도 감염을 시킵니다. 그 증상으로는 복부 팽만감, 메스꺼움, 구갈, 심한 수양성 설사 등을 일으킵니다. 이제 천열이죠. 천열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밑에 이제 팁 보도록 하겠습니다. 팁 보면
분류, 세균성 감염, 바이러스성 감염, 원충성 감염. 여기서 이제 세균성 감염과 바이러스성 감염을 좀 구분해서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균성 감염에는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성홍열, 디프테리아. 바이러스성 감염에는 유행성 감염, 감염성 설사증, 폴리오를 다른 말로 이제 급성 회백수염이라든지 소아마비라고도 하고요. 그다음 천열, 홍역 등이 속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수공통 감염병의 종류와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척추동물 사이에 자연적으로 전파되는 질병을 가리키죠. 탄저병,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만 보도록 하죠. 탄저병. 사람의 탄저는 주로 가축 및 축산물로부터 감염되며 감염 부위에 따라 피부, 장, 탄저가 됩니다. 침입 부위에 홍반점이 생기며 종창이라든지 수포, 가피도 생깁니다. 기도를 통하여 감염되는 폐탄저는 급성 폐렴을 일으켜 폐혈증이 됩니다. 원인균이 중요한데요. 바실러스 안트라시스이며 수육을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였거나 피부 상처 부위로 감염되기 쉽습니다. 원인균이 내열성 포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병든 가축의 사체를 처리할 경우 반드시 소각 처리해야 합니다. 원인균은 급성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로 생물학전이라든지 생물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병원체입니다. 자, 파상열, 블루세라증이 되겠습니다. 일명 병에 걸린 동물의 젖, 유제품이나 고기를 통해 경구적으로 감염이 됩니다. 결핵이라든지 말라리아와 유사하며 38에서 40도의 고열이 나는데 발열 현상이 2주에서 3주 동안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파상열이라고 합니다. 사냥, 양, 돼지, 소에게 감염되면 유산을 일으킵니다. 자, 결핵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에 걸린 동물의 젖을 통해 경구적으로 감염을 시킵니다. 자, 258페이지 보도록 하죠. 정기적인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된 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하고 사람이 이제 음성인 경우 PCG 접종을 합니다. 식품을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해야겠습니다. 야토병, 돈단독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퀴열도 있고요. 리스테리아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에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육, 유제품 등을 섭취하여 감염이 되고요. 주로 이제 냉동된 육류에서 발생하고 저온에서도 생존력이 강하고 수막염이나 임산부의 자궁 내 폐혈증을 일으키겠습니다. 불완전 살균 우유로 감염되는 병에는요, 결핵, 퀴열, 파상열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감염병 발생 시 대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과 마찬가지로 의사는 진단 즉시 행정기관에 신고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역학조사와 함께 환자와 보균자를 격리하고 접촉자에 대한 진단과 검변을 실시합니다. 환자나 보균자의 배설물 그리고 오염물의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합니다. 추정 원인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기관에 보냅니다. 자, 감염병의 예방 대책, 경구 감염병의 예방 대책 중 숙주에 대한 예방 대책, 병인체에 대한 예방 대책, 환경에 대한 예방 대책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숙주, 보균자에 대한 예방 대책, 건강 유지와 저항력의 향상에 노력하여 숙주의 감수성을 낮춥니다. 의식전환 운동, 계몽활동, 위생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백신이 개발된 감염병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예방접종은 경구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 3회 실시하기도 합니다. 일단 3회가 중요합니다. 3회. 환자가 발생하면 접촉자의 대변을 검사하고 보균자를 관리합니다. 이번에는 병원체에 대한 예방대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을 냉동 보관합니다.
보균자의 식품 취급을 금합니다. 감염원이나 오염물을 소독을 합니다. 환자 및 보균자의 발견과 격리를 시킵니다. 오염이 의심되는 추정 원형 식품은 수거하여 검사기관에 보냅니다. 다음엔 환경에 대한 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음료수를 위생적으로 보관하고요. 식품 취급자의 개인 위생을 관리하고 일반 및 위생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수공통 감염병의 예방 대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유의 멸균 처리를 철저히 합니다. 병에 걸린 동물, 이걸 이제 한자어로 이환동물이라고 합니다. 이환동물의 고기는 폐기 처분한다. 이환동물의 고기는 폐기 처분한다. 요게 또 시험에 나왔었죠. 이환동물의 고기는 도련해서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되면 그게 정답이죠. 가축의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가축은 항구나 공항 등에서 검역을 철저히 한다. 자, 이렇게 해서 19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한 강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수업 들어주시고 열심히 문제 푸시면서 눈에 익히시고 좀 더 눈에 익힘을 넘어서 머리에 암기하신다면 나중에 그 빵을 이제 프로모션 할 때 이런 위생학이라든지 영양학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 한 강 20강에서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